남의 일을 잘못 뽑잖아요? 내 일 뽑아야 돼. 헹구다가 먹잖아요? 그럼 바로 가. 죽어요. 낙이의 음경 같은 걸 섞어서 우리나라 나왔던 초전도체 만들었던 실험처럼. 발시사의 주요 수입원이 소매치기.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네, 오늘도 찾아온 의학의 역사.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충치치료의 역사 나올 때까지 숨 참는다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게 제가 책을 여러 개를 보고 하느라고 뭐 치통의 문화사도 있고 시린이의 이절인 역사인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제목 책이. 기가 막히네. 내가 제목 보고 홀리듯이 샀잖아. 미쳤다. 바로 샀는데 막 700페이지 이래 책이. 그래서 뭐 자료 조사하는 좀 오래 걸렸어요. 하다 보니까 원래는 치과의 역사를 하려다가 너무 방대해서 충치치료의 역사로 뺐습니다. 늘 드리는 질문이 있죠. 최초의 충치는 언제쯤일까요? 그거는 뭐 너무 오래됐겠지. 음식물이 이에 끼면 썩으니까. 인류의 역사와 함께 계속 이렇게 있었겠죠. 생각을 하시기 쉽지만 예. 사실 최초의 충치는 인류 전에도 있었습니다. 백악기 초식 공룡의 화석에서 치아 우식의 증거가 확인이 됐고 그 검치호 아세요? 호랑이, 표범 엄청 같은. 무서운 호랑이 검치호가 매복치로 고생했던 화석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달리 인간은 초창기에 딱히 충치가 없었습니다. 시기에 정제당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치가 엄청 드물었대요. 어차피 다 엄청난 복합 탄수화물에 고기만 먹고 생식을 하니까 그리고 화식도 잘 안 하고 이래가지고 잘 없었는데 그렇다고 치통에서 자유로웠던 건 아니에요. 잇몸이 상하니까. 그리고 옛날 음식이 너무 거칠어. 모래나 뭐 자갈도 들어있고 그래서 선사시대 때 발견되는 유해의 치아는 마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아의 가장 안쪽 구조물인 치수까지 노출된 시신이 대부분이에요. 와. 하긴 뭐 관리하고 양치하고 이런 게 그리고 없으니까. 너무 거치니까 씹을 때마다 치아가 계속 상하는데 우리가 상어처럼 계속 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말년에 가면 이가 너무 아파요. 치료를 해야 돼. 어떻게 했냐? 그냥 뺐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연고를 발랐습니다. 이에 연고를 발라요. 왜냐면 이제 나쁜 귀신이 들어오니까 귀신이 싫어하는 변 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에 발랐어요. 소용이 없잖아. 그래서 없지. 결국에는 말씀대로 뽑았습니다. 또 어떻게 뽑나? 지금은 벤치나 이런 섬세한 기구가 있잖아. 뭘로 하지? 돌로 이렇게 부시나? 돌, 몽둥이 이런 걸로 이제 야 가만히 있어. 또 움직이면 죽는다. 그리고 이제 아픈 부위를 쳐요. 근데 그러면 뭐 얘만 부서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되게 어려웠습니다, 치료가. 어렵다. 전반적으로 이런 데가 아프다 그러면 쉽지 않죠. 또 안쪽이면 쉽지 않지. 그래서 죽을 수도 있는 치료가 굉장히 많이 자행이 됐어요. 근데 이건 이제 선사시대고 문명의 시대가 됩니다. 이때는 치통에 대한 제대로 된 기록이 남은 게 언제일까? 또 이집트야? 이번 이집트가 아닙니다. 어? 바빌론. 지금과는 다르게 지금은 충치가 발생해도 이게 아주 초기에 치과 가서 발견하잖아요. 맞아요. 아주 진행을 해보면 이에 구멍이 뚫립니다.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벌레가 들어갔네. 아, 딱 그래 보이긴 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쪽에 신화를 보면은 아누가 있거든요. 아누. 이게 이 사람들이 믿는 신입니다. 신. 이 아누가 하늘을 만들고 하늘이 땅을 만들고 강이 만을 만들고 만이 늪을 만들었는데 이 늪이 벌레를 만들어서 이 벌레가 에아의 아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다신교입니다. 에아도 신이에요. 샤마시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뭘 먹냐. 그랬더니 그 신이 너는 저기 가서 삐쩍 마른 무화과나 복숭아를 먹어라. 싫다. 나는 치아로 들어가서 피를 빨고 이 몸에서 골수를 씹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치아 벌레의 신화적인 그 기원이고 걔는 왜 이렇게 못 되는 신이?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에아라는 신이 사리풀을 씹고 유황즙을 개어 치아 위에 둬라라는 계시를 내려요. 이제 사리풀이라는 거는 독입니다. 독. 그럼 걔가 안 온다. 그럼 걔가 이제 안 오거나 이미 왕게 도망갔을 거다. 그래서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근데 뭐 치료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더 애를 쓰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점토판에 기록을 남겼고 되게 그럴싸한 게 있어요. 치아가 검은색이면 질환은 오래 간다. 치아가 희면 그는 나을 거다. 치아가 빠지면 집이 무너질 것이다.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이를 갈면 질환은 오래 갈 거다. 이갈이에 대한 치료도 있어요. 이갈이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이갈이 있는 사람이 치아가 진짜 마모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마모가 심하니까. 마모가 심한데 그래서 이제 사람의 두개골을 구해야 돼요. 구하고 거기다 양 가죽을 올려놓고 기도를 하는데 7번 정도 두개골에 이렇게 입을 맞춰야 됩니다. 사실 주술사예요. 치료가 낫지 않죠. 그래서 이제 기원전 2250년경에 바벨론 문명에 드디어 전문 치료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치과 의사가 등장을 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쌀이풀 씨앗을 먹이는 게 아니라 태워서 연기를 씌우게 해요. 이게 맹독이에요. 마비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얼얼해져. 이런 치료를 하다가 이제 해도 안 되면 이를 뽑아야 돼. 근데 이때는 이제 벤치가 있죠. 지금 같은 현대적인 벤치는 아니고 되게 크고 거대하지만 어쨌든 이를 뽑을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함무라비 법전 아시죠? 예.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는 이. 이잖아. 오. 남의 일을 잘못 뽑잖아요? 내 일 뽑아야 돼.
그리고 만약에 치료를 잘못했잖아요. 그럼 두 손이 잘립니다. 눈만큼 이를 소중히 여겼다는 엄청 거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이야 사실 이빨이야 뭐 임플란트 하지 생각을 하지만 이땐 이거 빠져버리면은 끝이야. 못 먹으니까. 목숨 걸고 치과 의사를 또 했네. 그래야 됩니다. 여기만이 아니고 뭐 유대 지역, 페르시아 쪽도 다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러면 이제 기원전 2, 3천 년이면 이미 이제 이집트는 왕성한 시대죠. 이집트를 봅시다. 여기는 일단 기록이 뭐 점토판 이런 거 아니죠. 기원전 2500년 전에 묻힌 부유층의 미라가 있습니다. 미라를 보면은 충치와 잇몸의 농양이 만연해요. 특히 부유층일수록 만연합니다. 아 이놈들 일단 과일 많이 먹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관리를 안 했던 게 아니에요. 이집트가 치과에 진짜 진심이거든요. 치아 세정을 아침마다 했고 아 너 이 펜 껐어? 라는 게 아침 인사예요. 그리고 이집트 도시 내에 만약에 의료 전문가가 100명 정도 있다. 그럼 6명은 치과 전문입니다. 여러 기록으로 볼 때 한 기원전 3000년부터 치과 의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바빌로니아랑 달라요. 되게 대우를 잘해줬어요. 왕의 치과 의사는 공식 직함이 되게 멋있어요. 헤시레. 이집트 말이 멋있어. 대우를 받았으면 실력 있어야 되는데 영원히 통증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마술도 하고 주문도 외우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안 돼. 놀랍게도 사체액설이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데 히포크라테스 선생님이 갑자기 자다 사체액설 이런 게 아니라 기원전 1000년 2000년 때부터 바벨론 지방, 뭐 이집트 지방에서 비슷한 이론이 계속해서 발전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정리를 한 겁니다. 사체액설이라고. 여기서도 이제 그거에 대충 생각을 해서 뭐 인효도 하고 바란도 하고 하는데 안 되니까 콜로신스라고 용액으로 이를 헹굽니다. 이게 진짜 극독이에요. 헹구다가 먹잖아요. 그럼 바로 죽어요. 그래서 밤이슬 정도만 사용해야 된다. 물에 타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만 있었던 건 아니고 치료의 시작은 치아를 고정하는 거다. 황토, 벌꿀, 아미실 가루를 섞어서 치아 사이가 이제 우식이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를 채워. 그 다음에 벌레가 먹어서 구멍이 났다. 그러면 유황 같은 걸 빠서 넣거나 혹은 공작석을 빠서 넣어. 사실은 오히려 감염이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너 꿀까지 발라놓으면서 벌꿀 바르면 충치가 더 생기잖아요. 너무 아파. 그럼 이제 앞편을 쓰기도 하고 아 그게 차이 났지. 비소를 쓰기도 합니다. 아니 뭐 오래 고생하시는. 또 비서네 또 비서. 왜냐면 이게 치료 방법이 너무 마땅치가 않으니까 이것저것 해보는 거지. 진짜 고민 많이 했겠네 근데. 주문 같은 게 계속 남아요. 영험했던 연구가 이제 여성의 피를 조금 내서 데워, 그다음에 기름을 섞고 두더지를 죽여가지고 얘를 짜서 넣고 이제 우유를 넣고 나귀의 음경 같은 걸 섞어서 나 진짜 거의 듣는데 이번에 우리나라 나왔던 초전도체 만들었던 실험처럼 진짜 뭐 하나 될 것 같은데 뭐 1000번, 계속해. 2000번의 실험을 했습니다. 충치 효과가 있는 근데 없어. 안 돼요. 안 돼요. 재현이 안 돼. 재현이 안 돼. 근데 이거보다 훨씬 일반적이었던 거는 남근을 씻은 물로 헹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체가 높은 사람일수록 효과가 있다고 믿어서 파라오의 남근을 씻었다? 상이에요. 그래서 이집트도 딱히 뭘 잘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러네. 지금까지는 이집트가 꽤 훌륭했는데 못했어요. 근데 충치 치료가 진짜 어려웠나 보다. 인도의 명예가 있죠. 스트라. 미쳤어. 미쳤어요 진짜. 치석의 존재도 알았습니다. 오? 그래서 치석도 제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흔들리는 치아가 있잖아요. 그 옆에 있는 치아랑 묶어서 고정을 하고 발치도 기구가 엄청 현대적이에요. 내가 봤을 때 이 사람 좀 이상해. 그 시간 여행자 아닌가? 그리고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는 양치질입니다. 미리미리 양치질을 열심히 해야 된다. 헹구고 이런 거 소용없다. 이 사이에 낀 걸 제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진짜 나 이거 보면서 이 사람은 진짜 시간 여행자가 이 당시 인도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인도가 가끔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너무 신기하죠. 어. 그래서 인도가 대단해요. 진짜 시간 여행자 여기 타임머신이 가능한가? 그래서 인도는 그렇게 됐는데 이제 다시 유럽으로 돌아오죠. 유럽으로 이제 그리스 시대입니다. 사체액설이 완성이 됐어요. 아프면 이제 사혈을 하는데 히포크라테스가 대단하거든요. 발치도 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겸자로 뽑아요. 근데 이 기구를 납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납처럼 부드러운 걸로 뽑아도 뽑히는 것만 뽑아라. 억지로 생리 뽑으면 안 된다. 그러다가 그리스가 끝나고 로마 시대가 열리는데 보통 우리가 그리스, 로마로 이렇게 한 묶음으로 하지만 사실 로마는 되게 실용적인 문화잖아요. 이 사람들 막 건물 짓고 길 닦고 그래서 그런가? 이도 재건하는 걸 잘해요. 재건? 재건을 합니다. 뽑은 다음에 금, 상아, 회양목 같은 걸로 인공 대체물을 만들어서 틀니를 만든 거죠. 아예 아예 틀을 만들어서 다른 멀쩡한 얘 끼우는 거죠. 아. 대단하죠. 이거 엄청나. 이제 켈수스라는 로마 시대 명의죠. 또
습관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또 식초나 이런 사과 같은 걸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약간 예방 치료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치료가 안 돼? 인두 가져와라. 그래서 잇몸 주변을 지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식의 치료는 아프잖아요. 아프니까 민간요법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는데 이제 세계 최초의 백과사전을 쓴 데플라니우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박물사전을 보면은 진짜 진짜인지 모르겠어.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사람들이 좀 상상력이 좋았던 것 같은데 이가 아프면 한 달에 2번 쥐를 먹어라. 왜? 예방이 된다. 아니면 벼락 맞은 나무 조각을 물고 있어라. 벼락 맞은 나무는 되게 많이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엄청 진짜 귀하니까요. 근데 뭐 별 소용가는 없었죠. 그리고 뭐 이제 달이 만월에 떴을 때 잡은 도마뱀의 전두골을 치아에 대라. 아니면 인간 두개골에서 자란 식물의 즙을 대라. 그리고 이제 갈렌, 이분 유명하시죠? 해부학. 예, 아버지죠. 그래서 이제 치아는 자동적으로 회복이 된다. 너 못 참겠잖아? 그러면 산토끼의 골수를 빼가지고 물질러 발라. 왜냐면 뼈가 정액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잖아요. 골수가 하얗잖아요. 너무 이상한 짓을 많이 했어요. 진짜 엄청난 신호들을 많이 했네. 특히 좀 다양하네. 너무 다양해요. 왜냐면 진짜 아프고 절박하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상한 짓을 하는데 너무 많아서 넘어가고 중세로 갑니다. 중세는 치과가 발전했을까요? 아니죠. 못했을 것 같아요. 중세잖아요, 중세. 못했죠. 근데 하나 발전한 게 있습니다. 뽑는 거? 상술이 발전했어요. 상술. 발치사가 있어요. 전문 발치사입니다. 축제 때 오면 이제 와서 이 아픈 사람 뭐예요? 나는 안 아프게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 사람이 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딱 뽑았는데 나 진짜 안 아픕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줄을 쫙 서서 뽑아. 근데 첫 번째 사람만 안 아파하고 두 번째부터는 다 아파요. 왜냐면 첫 번째는 약팔이니까. 약장사예요. 그런 게 중세부터. 그러니까 이를 이미 뺀 채 한 상태에서 이제 뽑은 척만 한 거고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것만 했냐? 절단만큼은 아니지만 누군가 아파하는 게 사실 신기한 구경거리예요. 중세 시절에는 재미가 없으니까 사람이 많아. 막 구경꾼도 많아. 그럼 이제 바람잡이 중에 몇 명은 정신이 팔려 있잖아요. 소매치기를 합니다. 발치사의 주요 수입원이 소매치기, 사기. 그냥 사기꾼이야. 근데 뭐 다 이랬던 건 아닙니다. 진짜로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발치를 한다라고 하지만 소독도 안 했고 너무 아프고 암흑기구로나 뽑았기 때문에 진짜 진심으로 사기를 쳤냐? 나도 모르는 사기에서 사기를 쳤냐? 이 정도 차이예요, 발치사가. 이 당시에는. 그러다가 엄청 중요한 사건이 하나 생겨요. 콜럼버스가 대항해 시대를 열었어요. 이를 통해서 괴열병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이제 치아에 당연히 악영향을 미치죠. 근데 이거는 선원들, 그 중에서도 이제 병에 걸린 사람들한테 되는 거고 유럽에 이 당시에 뭔가가 보급이 되기 시작해요. 뭐죠? 설탕. 더. 정제당이 들어옵니다. 제한이 지금은 단 걸 먹으면 양치를 해야죠. 안 하면 충치가 잘 생긴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이제는 몰라요. 게다가 이게 내 조상님들은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설탕을 못 먹어봤어요. 근데 우리는 대항해라는 엄청나게 어려운 과업을 통해서 본국으로 들여온 정말 귀한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환호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훈련소에서 한 1, 2주 못 먹고 초코파이 먹어도 맛있는데 평생 못 먹었다가 단 거 먹으면 환장하지. 맞아. 그러니까 충치가 미친 듯이 증가합니다. 게다가 부자들, 귀족들 사이에서 유행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너 설탕으로 만든 디저트도 못 먹어봤어? 인생 헛살았구만. 그러니까 이게 대충치 시대가 대충치 시대구나. 열립니다. 그리고 충치가 많아지니까 부자들이잖아 보통. 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충치 치료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발치사가 아니라 이발사들이 이제 외과 의사를 겸했잖아요. 딱 보니까 우리가 더 잘할 것 같아. 이게 면도하고 이를 뽑고 사열. 그리고 3가지 치료가 이분들의 이 전문 업입니다. 근데 뭐 딱히 치료가 잘 되진 않았을 거예요. 안 되는데 설탕은 점점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17세기에 돈이 많은 사람들은 보통 지체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환자가 이제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엄청 위대한 여왕이죠. 노년의 치통으로 너무 고생을 하는데 마취가 없잖아요. 나 못할 것 같아. 근데 런던의 주경이 하나가 앞에서 깝죽거린 거야. 여왕님 그거 별로 안 아픈데 그냥 뽑으시면 됩니다. 여왕이 화가 난 거야. 나 아픈데. 야 너부터 뽑아 그러면. 너가 뽑으면 내가 하나 뽑을게. 런던 주교가 그 자리에서 붙들려가지고 사지가 붙들린 다음에 런던에서 유명한 이제 이발사 외과 의사분이 오셔가지고 이를 뽑습니다. 여왕이 그걸 보고 한 입으로 두 말 할 수 없거든. 그치. 여왕 정도 되면. 그래서 자기 이도 뽑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정말 이해는 이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왕독도 충치 시달 정도로 만연한데 이 사람들이 파티를 많이 해요. 파티란 곧 사람을 만나는 건데 충치가 조금 있는 것도 아니고 썩어 문드러질 정도로 있으면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보기도 좀 싫을 것 고기도 같고. 검게 되면 이게 좋지가 않잖아요. 악취도 가려야 되고 검게 변한 것도 치료를 해야 돼.
그렇다고 지금 뽑을 정도는 아닌데 뽑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발치를 하지 않은 상태의 치아에 대해서 치료를 시도합니다. 오. 되게 좋은 일 같죠? 이게 이제 하얗게 만드는데 너무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미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미백을 잘하지만 이발사 외과 의사들이 뽑아놓은 뼈나 이런 걸로 실험을 하다 보니까 질산용액으로 하니까 치아가 하얗게 되는 거예요. 부식시키는 건가? 겉면을 부식시켜서 치아를 깎아내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진짜 더 잘 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를 뽑아야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런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발치가 더 많아져서 이 사람들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동물 치아를 이용한 틀니가 유행합니다. 아. 유럽은 설탕 먹으면서 이 뽑다 보니까 틀니 만들고 이러고 있는데 발치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발치술이 엄청나게 발달하게 됐어요. 그렇긴 하겠다. 기구들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그랬을 것 인식도 발전해요. 그래서 점점 발전하다가 18세기에 탁 진보를 하게 됩니다. 치의학의 아버지 피에르 포샤르라는 분이 생겨요. 이상한 짓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치통 치료를 위해서는 이제 소변을 입에 머금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치료도 하시긴 했지만 그나마 낫다. 똥보다 낫다. 그렇죠. 똥보다 훨씬 낫죠. 일반적인 외과 의사와 치의학은 구별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인공치아나 브릿지 같은 거를 기구를 만들기 시작하고 발치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놈들은 사기꾼이니까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 나쁜 놈들이 치아벌레 잡았다고 거짓말하려고 구더기를 미리 이렇게 잡아놓고 야 먹었다 막 이런 식으로 사기치고 막 엉뚱한 입 빼고 뭐 안 빼고 뺐다 그러고 이러니까 이런 사기 행각을 이 사람이 다 붙잡아가지고 야 내가 봤을 땐 치아벌레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오. 물론 본인은 믿었어요. 있긴 할 거야. 근데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사람 이후로 드디어 천천히 치아벌레 같은 게 아니고 더러운 구강 환경이 충치를 일으키는 것 같다. 오. 그러니까 우리가 양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마취가스가 나오고 나서 혁명적인 발전이 되죠. 그때부터 이제 통증에서도 조금. 예, 근데 웃음가스가 마취 효과가 있다는 거 누가 밝혀냈죠 처음에? 이거 발표한 사람이 치과의사예요. 마취 역사에 나오죠. 치과의사 엘스 직접적인 이 뽑아가지고 증명했잖아요. 드디어 치과 치료에서 끔찍했던 통증이 사라지고 충치 치료할 때 훨씬 더 면밀하게 살피고 껍게 변한 데만 깎아내볼까? 오.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로 100년 동안 가파르게 현대적인 치료가 나온 거죠. 사실은 치과가 뭐 이거 외에도 보조장치, 틀니의 역사, 교정 역사, 교정. 턱뼈 이런 거의 역사도 되게 많거든요. 엄청 많은데 충치 치료는 여기까지만 하고 와. 또 다른 세세한 역사는 다음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것들은 제가 다쳐본 적이 없고 수술해본 적이 없어서 와닿지 않는데 충치는 우리 다 해봤잖아요. 해봤지. 치료. 뭐 이건 진짜 끔찍했을 것 같아. 끔찍하다. 뭐 아니 중세시대 구경됐다니까 끔찍했을 것 같아. 발치하는 거. 그래서 다음에는 또 다른 의학의 역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